파리 생제르맹에서 맹활약 중인 이강인 선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지표가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었던 선수들 중 한 경기에서 키패스 7회 이상 기록한 선수는 총 4명입니다. 모두가 알만한 월클인 선수들밖에 없습니다. 네이마르, 디마리아, 메시, 사라비아 선수인데요. 이 중 네이마르는 3회나 기록할 정도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키패스를 뿌리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즌만 2번째입니다. 지난 2024년 시즌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했고 올 시즌 생테티엔전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하며 네이마르 선수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한 경기 키패스 7회 기록 선수가 되었습니다. PSG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루이스 엘리케 감독, 아슈라프 하키미, 비티냐, 누누 멘데스의 재계약을 발표했습니다. PSG는 우리는 엘리케 감독과 2027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하키미, 비티냐, 멘데스는 2029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재계약으로 PSG는 대부분의 핵심 전력을 2028년 여름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전급 자원 중에서 2028년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선수는 2026년에 만료되는 잔루이지 돈나룸마와 2027년에 끝나는 파비앙 루이즈 뿐입니다. 두 선수를 제외한 주전급 자원들은 모두 2028년 혹은 2029년까지 PSG 선수로 뜁니다. 이강인은 2028년까지 계약된 선수 중 하나입니다. PSG와 재계약을 체결한 세 선수의 중요성은 말로 다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풀백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현대축구에서 하키미와 멘데스를 잡은 건 매우 크다는 평가입니다. 하키미는 지난 시즌부터 유럽 최고의 풀백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멘데스는 부상을 털고 돌아와 PSG의 왼쪽을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핵심 미드필더인 비티냐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비티냐만큼 중원에서 사령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전 세계에 많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엘리케 감독의 전술 구현에서 매우 중요한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잡았기 때문에 PSG는 후방부터 전방으로 이어지는 코어라인이 앞으로 3년 동안은 탄탄하게 지켜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PSG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딱 하나뿐입니다. 이미 프랑스에서는 적수가 없는 PSG이기에 유럽 최정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원하고 있습니다. 킬리안 은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면서 슈퍼스타는 잃었지만 PSG는 이제 조직력을 앞세워 UCL 트로피를 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슈퍼스타 위주의 영입에서 벗어나 팀에 융화되고 조직력을 올려줄 수 있는 어리고 유망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영입하는 중입니다. 이강인도 이러한 방향성에서 영입된 선수 중 하나입니다. 핵심 자원들을 모두 붙잡았기 때문에 당분간 PSG는 전력 유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B클럽들에게 있어서 핵심 선수 지키기는 매우 스트레스 받는 작업 중 하나지만 PSG는 전력 보강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셈인데요. 엘리케 감독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2027년까지 재계약한 것도 이러한 방향성의 일환입니다. PSG는 여전히 스트라이커 자원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엘리케 감독은 제로톱 전술로 밀고 가는 중입니다. 최근에 우스망 덴벨레가 새로운 역할에서 기량이 터지면서 PSG의 걱정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강인과 함께 UCL 트로피를 노리려는 PSG의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 중입니다. 이강인은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선수가 차지했던 자리를 훌륭하게 소화해냈다. 이강인은 대비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PSG의 공격을 지휘했다. 측면에서 중앙까지 폭넓게 움직이며 창의적 공격을 주도했다. 이는 지난 시즌까지 이 시대 최고의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가 PSG에서 하던 역할이다. 리그 1 사무국은 이강인이 메시의 후계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리그 1은 매 경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매치 리포트에서 이강인을 경기 최우수 선수 격인 더 플레이어를 선정했습니다. 리그 1은 이강인과 왼쪽 공격수로 나선 마르코 아센시오는 PSG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은 점에 대해 칭찬받을 만하다. 다른 날이었다면 승리했을지도 모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메시가 남긴 공백은 여전히 커 보였지만 이강인은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선수가 차지했던 자리를 훌륭하게 소화해냈다며 구단은 경기 결과에 실망할지도 모르겠으나 이강인은 한국인 최초로 PSG 선수가 된 자신의 활약에 만족할 것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메시는 바르셀로나와 눈물로 이별하며 이적한 곳이 파리 생제르맹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파격 행보로 엄청난 이슈가 되었는데요. 재정난에 휩싸였던 바르셀로나가 결국 메시를 프랑스에 거함 파리 생제르맹에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메시는 PSG로 떠난 것은 계획되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일이라며
나는 바르셀로나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바르셀로나는 재정난에 시달리며 고액 연봉의 메시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메시는 연봉 삭감에 동의했지만 끝내 바르셀로나가 재계약 포기를 선언하며 끝내 눈물의 고별 인사를 남기고 PSG로 이적한 것이었습니다. 2022년도 시즌 메시는 소속팀이었던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공식전 41경기에 출전해 21골과 20도움을 올리면서 PSG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는데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서 PSG를 떠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로 향했습니다. 현재 그는 6경기서 9골을 넣는 괴력으로 미국 축구의 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미국 ESPN과 인터뷰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저격하는 인터뷰를 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행복하기 위해서 인터 마이애미에 왔다. 지난 2년 동안 파리에서의 삶은 혼란스러웠다라고 전 소속팀을 저격했습니다. 이어 그는 내가 이적을 택한 이유는 단 하나다. 행복하기 위해서다라면서 파리에서 복잡한 2년을 보낸 후 다시 내 커리어를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메시는 PSG에서 수준 이하의 대우를 받았다. 월드컵 우승 직후 팬들의 협박에 시달리거나 가족이 야유와 욕설을 듣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파리의 메시의 가족이 사는 주택을 향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여러모로 메시의 입장에서는 악몽과도 같았던 경험들이었습니다. 메시는 이제 우리 가족과 나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대우해주는 곳에 살고 있다. 단순히 축구를 넘어서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를 존중하는 곳이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서포터즈는 과격한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큰 사건을 치르고 잠잠해진 것이 요즘인데요. 그래도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최근에도 네이마르가 부상 및 부진할 때 네이마르의 집 앞까지 찾아가 항의하고 시위한 것은 유명한 일화 중 하나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골수팬이자 방송인이기도 한 파비앙은 이강인 같은 선수는 팀을 위해 헌신하고 많이 뛰고 팬들을 존중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사랑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뉴캐슬이 김민재와 이강인을 동시에 주목하고 있다고 알려지며 화제입니다. 김민재는 여름 이적 시장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적설에 휩싸였습니다.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했음에도 온전히 회복을 하지 못하며 계속해서 경기를 뛰면서 점차 경기력이 떨어졌고 자연스레 이적 가능성이 전해졌습니다. 독일 FCB 차이퉁은 첼시뿐 아니라 뉴캐슬과 유벤투스도 김민재를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매체 포포투는 24일 뉴캐슬은 김민재의 에이전트와 구체적인 대화를 나눴다. 뮌헨은 적절한 금액이 제시되면 김민재와 이별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뮌헨은 김민재의 몸값으로 5,500만 유로 약 890억 원에서 6천만 유로 약 97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의 김민재 영입설이 더욱 흥미로운 이유는 이강인에게도 관심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강인도 김민재와 마찬가지로 이적 가능성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실제로 지난 겨울부터 여러 클럽에 관심을 받았고 뉴캐슬의 이름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당시에는 PSG가 이강인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모든 제안을 거절, 이강인은 프랑스 리그에 남게 됐습니다. 하지만 겨울 이후 이강인의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이강인은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좀처럼 선발로 나서지 못했고 자연스레 PSG를 떠날 것이란 전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재계약도 다시 언급됐습니다. 프랑스 푸실은 PSG의 루이스 캄포스 단장은 이강인과의 재계약을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기브미 스포츠는 PSG는 이강인의 이적료로 4천만 파운드 약 750억 원을 원하고 있으며 현재 뉴캐슬과 크리스탈 팰리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속적으로 이강인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보도를 종합했을 때 뉴캐슬은 분명 이강인과 김민재에 관심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여름 이적 시장에 둘을 동시에 영입하는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강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프랑스의 초신성 두뇌의 이적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거액을 장전해 전력 보강을 추진한다는 내용인데요. 맨시티는 펩 과르디올라 체제에서 새로운 시즌을 위해 스쿼드 쇄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풋볼 팬캐스트는 맨시티가 프랑스 리그 강호 파리 생제르맹 공격수 대질의 두엘을 노린다고 전했습니다.
두에는 2023년 여름 스타드 렌에서 5천만 유로 794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PSG의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현재 19세의 어린 나이에도 스피드, 민첩성, 드리블 기술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을 포함해 유럽에서 그를 넥스트 네이마르라 부르고 있습니다. 두에는 이번 시즌 공식 모든 대회에서 39경기에 출전해 7골 11도움을 기록 중인데요. 같은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이강인을 밀어낸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네이션스 리그에서 크로아티아와 맞붙는 프랑스 대표팀에 처음 발탁되며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매체는 맨시티가 이 젊은 재능을 확보하기 위해 9천만 유로 약 1,430억 원의 영입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PSG는 두에를 미래 전력으로 간주하고 있어 방출에 소극적인 자세다. 그럼에도 맨시티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협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만약 두에가 떠나고 이강인 잔류할 경우 주전 경쟁에 청신호를 켤 수 있는데요. 이강인은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설, 에이전트 하비에르 가리도 메뉴와 미팅설이 돌았지만 이후 업데이트된 정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강인은 현재 2028년 6월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매체는 맨시티가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다수의 방출을 준비하고 있다. 케빈 더 브라위너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샌디에이고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마테오 코바치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 가능성이 부상했다. 이런 움직임을 통해 화보되는 자금은 두에 영입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